이것도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들 나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애들이 필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외고 분석 자료들과 일반고를 비교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고를 둘러싼 입시 환경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외고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유리할까? 불리할까?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입시 공학적으로 유리와 불리를 정밀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외고가 유리한 점 뭐냐? 지금 현재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하고 있죠. 내신에서 문과가 이과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수원, 수투도 같이 풀고요. 같이 채점을 합니다. 내신도. 그 다음에 문과는 대부분 확통을 합니다만 일부 상경 계열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미적을 내신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일반고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외고는 일단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문과 학생들만 모여있는 똘똘 뭉친 속 깊이 문과인 친구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물론 외고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D외고, 1그룹 외고의 수학 성적은 뭐 굉장하다,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문과입니다. 네. 그래서 수학이 조금 약할 경우에는 문과의 분리 현상이 없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에서 일반고를 써야 되는데 제일 원하는 최선의 고등학교를 못 씁니다. 그리고 뭘 쓴다고요? 차선과 차학을 써야 됩니다. 강남구 인기 일반고를 가려면 어떤 학교 있습니까? 여고 중에 인기 있는 학교, 뭐 남고 중에는 뭐 단대부고 같은 경우가 그런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경쟁률이 뭐 몇십 대 1이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고는 경쟁률을 공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나온 적이 없는데 뭐 어떤 학교가 단대부고가 20대 1의 경쟁률이다라고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도는데 강남구에 있는 중3이 전부 다 지원을 해도 20대 1이 안 됩니다. 근데 단대부고는 남고 아닙니까? 그러면 여학생은 싹 지원을 안 하는데 남학생 전부가 지원해도 10대 1을 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과장돼 있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워낙 이제 소중한 자제분들이라서 그런지 현실보다 훨씬 더 그 과장해서 확대 재생산해서 이렇게 카더라 통신이 유행을 하고 인터넷도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저는 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크로스 체크를 하라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교에도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직접 사람을 만나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이 지금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점이 또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서영고에 꼭 가야 되잖아요. 서영고에 갈 건데 상경이나 사회계열을 가기에는 외고가 아주 제일 적합한 건 아닙니다. 물론 경영 경제도 잘 갑니다. 심리학과도 가고 국제 정치 외교도 가고 언론 홍보 미디어 이런 쪽도 가기는 갑니다만 외고의 정체성 자체가 아무래도 인문과 어문이 더 맞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 D외고 같은 경우에도 한 30명 이상을 서울대에 보내는데요. 그 중에 한 40%는 인문 어문 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외고가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유리하고요. 반대로 이제 불리한 부분은 상경하고 사회계열에는 약간 불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정밀하게 넣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유리를 말씀을 먼저 드렸으니까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외고는 전통적으로 수시에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가는 학교였죠. 특목 자사고들이 대부분 그래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입시가 어떻습니까? 수시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교과는 안 줄었습니다. 교과는 오히려 늘어나는데 교과는 우리랑 외고랑 해당이 없어요. 종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인드는 작년부터 했죠. 그러니까 올해가 첫 해가 아니고 작년엔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뭐 잘 아실 겁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숱하게 나왔고 서울대 합격자 고등학교 통계도 있고 연대 통계, 고대 통계 제가 다 지난번에도 다 올려서 정확하게 서성한까지도 외고의 비율이 몇 %다 이런 거 다 보여드렸어요. 다 있는 자료입니다. 작년에까지는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네, 블라인드의 영향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는 수시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올해가 블라인드의 원년이다. 이렇게 봅니다. 2년 차가 아니라 올해가 블라인드 원년이다. 올해 입시 결과를 반드시 봐야 된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빨리 입결이 나오는 게 연세대 UD잖아요. UD는 이달 중순에 나오고 이달 말에 면접을 1단계 면접을 2단계 면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가 슬림화되는 것도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일반고랑요, 저는 외고 학생부를 다 같이 보지 않습니까? 많이 보면 외고 학생부가 일반고의 1.5배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담하기도 힘들어요. 봐야 되는 글자가 많으니까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학생부가 이제 슬림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대죠. 코로나 시대라 학생부가 더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목고들의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글자의 영역이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숫자는 어쩔 수 없어요. 숫자는 좋은 숫자를 받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숫자를 조금 보완해 주는 게 글자였는데 글자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글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소서가 이제 사라집니다. 내년까지만 하고 후년부터 현재 고1부터는 자소서와 따뜻한 이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불리한 점이 있고요. 정시 증가는 이제 아무래도 외고들은 수시에 많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시에 아주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정시러한테는 굳이 외고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고를 둘러싼 입시 환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외고 경쟁률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강남권 여기 두 번째 항목에 강남권 인기 일반고 대비 낮은 외고 경쟁률 얼마나 낮은지 보십시오. 작년도 외고 경쟁률, 제가 이 소소한 외고 경쟁률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했어요. 소소하다, 작다 이거죠. 대연외고는 영어과가 1.2대 1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영어과 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제 한 반이었던 일본어과랑 또 어느 대를 해서 다 2개 반씩 선발하는 것으로 이제 바뀝니다. 근데 경쟁률이 다 뭐 1.2대 1, 1.1, 높은 게 1.6. 명덕이 전통적으로 좀 높습니다. 명덕은 그 양천구 쪽, 강서구 쪽 우수 자원들이 좀 몰리기 때문에 과거에도 대원, 뭐 이화, 한영, 대일 다 비교했을 때 늘 조금씩 높았던 데가 이제 명덕 외고입니다. 명덕 외고는 1.6대도 덜어 보이죠. 1단계는 1.5배수니까 사실 거의 다 통과가 되는 겁니다. 대원 같은 경우에도 1.5가 대부분 안 넘으니까 다 통과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이제 이화 외고 같은 경우에 0.8 영어과가 미달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원 합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중국어 4개 과밖에 없습니다. 이화 외고가 이제 규모가 제일 적은 외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수도 적고요. 한영 외고도 뭐 얼마나 경쟁률이 소소합니까? 대일 외고. 이 경쟁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너무 낮았던 데는 올해 약간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오를 수도 있고, 학령 인구는 작년 대비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중3들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거보다 저는 낮아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유지하거나 뭐 소폭 오르는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기 강남 일반고에 비하면 경쟁률은 굉장히 착한 편이다라는 걸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고를 전국적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전국에 30개 외고가 있고 5,000명대의 인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 4개 그룹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개 그룹으로. 제일 원탑 학교죠.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게 여러 통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수시 합격자를 30명 이상 배출하는 곳은 이제 수시입니다. 수시 합격자는 대원이 유일합니다. 과거에 이제 더 많았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뭐 20명 이상 이렇게 배출해서 합계가 한 5, 60명씩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원도 정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10명대로 내려앉았죠. 그리고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 외고들은 3개가 있습니다. 요걸 이제 한 그룹으로 봅니다, 보통. 명덕, 대일, 한영을
다 20명 초반대니까 한 그룹으로 보고 10명 선으로 보내는 수도권 외교와 대전 외고 정도가 3그룹으로 그룹을 하고 5명을 서울대 수시로 못 보낸다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일반고랑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냐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4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중요한 거 요겁니다. 요거예요. 자, 그러면 대원과 맨 아래 이화외고, 서울외고는 사실은 스카이를 지원할 때 지원 기준선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다. 이 학교는 그래서 4등급 중반까지는 스카이를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내신이.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신이 더 좋아야지 같은 대학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다름이지 틀림이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4와 2는 어떻게 같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수학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인문학적으로는 같을 수 있죠. 네, 이거는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애가 여기에 가면 4가 됩니다. 1, 2였던 애가 여 고등학교에 가면 4가 되니까 이거는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고등학교들이 서울대 입결은 공개를 합니다. 서울대 입시 결과는 공개를 하게 되고 이 학교가 공개를 안 해도 국감장에서 공개가 됩니다. 곧 있으면 이제 국정감사를 하죠. 그럼 서울대학교는 모든 고교별로 합격생 수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 고대는 안 합니다. 연대 고대는 그냥 그룹으로 합니다. 외고에서 전체 몇 명이 들어왔어요. 자사고에서 전체 몇 명이 들어왔어요. 영재학교에서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만 공개를 하면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고등학교별로 공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숫자가 뭐 32, 24, 22, 22가 있어요. 그런데 서연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어머님 생각에는 우리 애는 반드시 서울대를 갈 거지만 막상 보면 서울대 아니라 연고대를 가만 가도 이게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의 범위가 넓어지는 건 아시죠? 나중에 이제 지하철만 타고 다녔으면 뭐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울대 연고대 합친 인원은 몇 명일까?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뭐 대원외고에서도 설명했죠. 뭐 명덕도 했고 대부분 할 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합친 인원은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이게 중복이 많기 때문인데 또 어떤 고등학교는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고대 몇 명 이렇게 지금 1그룹 외고의 입결 서울대 30여 명, 연세대 8, 90명, 고려대 8, 90명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중복을 제외하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느냐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다 합치세요. 합친 인원을 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2분의 1하면 90명 안팎이 됩니다. 그래서 저 맨 위에 외고는 전체 정원 200 몇 명 중에 100명이 안 됩니다. 서연고에 가는 인원이 100명이 안 넘고 과거에는 100명이 넘었죠. 반 이상이 서연고에 갔으나 지금 외고는 이렇게 됐고 2그룹 외고 여기 말합니다. 여기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7, 80명. 작년 기준으로 그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입시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수시를 70% 뽑던 시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왕왕 뽑던 시절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다 그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올해 데이터가 뭐 12월 이후에 나오니까 물론 이제 고등학교 원서를 쓴 다음에 저대로 된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연고에 지원할 수 있는 내신은 4중 3말 2에서 3, 1에서 2인데 문과의 학과별로는 어떨까요? 그거를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올해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문과에서 외고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문과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남고편이나 이제 여고편 또 의대 많이 보내는 학교편 또 F4라고 해서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 잘 나가는 뭐 4개 학교 시리즈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외고편이기 때문에 제가 문과 계열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문과 계열의 선호도의 1순위는 뭡니까? 1순위는 당연히
요즘은 상경계열입니다. 상경계열, 경영, 경제, 통계가 해당이 되겠죠. 자, 각 학교별로 앞에 보신 학교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이 학교는 4까지, 이 학교는 뭐 3까지, 이 세 번째 학교는 2에서 3까지 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거를 몇이라고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몇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학교별로 기준이 다르니까 뭐 외대부고나 뭐 이런 학교는 저 쓸 수 있는 기준점하고 다른 일반고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을 전 기준점이라고 써놓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상경원이 아무래도 인기, 상경 중에서도 인기 학과들이고 여기가 조금 내신이 좀 떨어진다. 한 0.3 정도 낮다. 우리 학교에서 과거에 경영경제 통계 가는 내신보다 한 0.3 정도가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금 비인기 학과, 농경제, 서울대에 있습니다. 식품자원경제, 이건 고려대학교에 있습니다. 소비자 어디입니까? 서울대입니다. 의류도 서울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 같은 스토리텔링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스토리텔링으로 전공적합성, 뭐 학업 역량 이런 부분이 둘은 같은 상경 그룹으로 묶어 봅니다. 요즘은 전공적합성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융복합의 시대이기 때문에 계열적합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보통 구분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아래 0.5 정도 낮다. 그러면 사회계열에서 사회과학계열에서 인기 있는 학과들 뭐가 있습니까? 언론 홍보, 미디어, 뭐 커뮤니케이션, 심리, 여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4개 과가 요겁니다. 정치, 외교, 뭐 자유전공. 자유전공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사회학과 계열이 인기 1위고 같은 사회 계열이지만 뭐 사회복지나 인류학, 뭐 문헌정보, 국제 특히 이제 UIC죠. 연세대학교 UIC에는 UD학과와 학부와 하스학부가 있습니다. 이런 쪽이 사회 1보다는 조금 약한 편. 그러니까 내신 기준으로 저거 플러스 0.3, 플러스 0.5, 플러스 0.7은 더 낮은 걸 말합니다. 가령 기준점이 3이면 뭐 3.3이다. 그러면 상경 2를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나름 배치표를 고등학교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외대부고도 있고요. 대원외고도 있고요.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 이렇게 D외고 오늘 얘기를 하니까 D외고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 10까지는 상경, 이게 뭡니까? 전 10이. 전교한 10등권까지는 상경 계열을 쓰게 하고요. 전교한 20등까지는 사회과학 계열을 쓰게 하고 전교 30등 이하는 서울대를 쓰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인문이나 어문으로 좀 써라. 네, 인문 및 어문으로 쓰라고 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가령 뭐 전원이 다 경영학과를 쓴다든지 20명이 뭐 상경 계열을 쓴다든지 뭐 소비자학과에 쓴다든지 농경계에 몰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또 어문 쪽에 또 다 몰려버리는 것도 학교 입장에서는 좋지가 않으니까 적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학교에서 해주는 겁니다. 네, 그 역할을 학교에서 잘하는 학교가 D외고도 잘하고 뭐 아무래도 잘 보내는 학교는 그걸 잘할 수가 있죠. 자체 데이터가 충분하니까 우리 학교 몇 점 몇 정도, 몇 등 정도는 S대에 혹은 뭐 Y대에 뭐 K대학에 어느 과 정도에 종종 가. 우리 과거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 있으니까 학원에 가서 상담하라고도 안 합니다. 이런 뭐 외대부고나 대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DB로 충분히 배치 상담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학교 학생들이 오면 학교에서 어떻게 상담 받았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의 전년 입시 실적을 체크하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들 나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전자칠판이 있느냐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이 전자칠판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애들이 필기를 안 해도 됩니다. PDF로 다 파일로 제공이 선생님이 이제 제가 쓰는 것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쓰는 게 이제 전자칠판인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쓰고 한 내용이 PDF로 애들한테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또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탭도 있어야 되고 노트북도 있어야 되잖아요. 강의 듣는 건 노트북으로 듣고 쓰고 뭐 필기하고 이런 건 탭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한 시대가 됐는데 그 인터넷에 또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전자칠판이 뭐 대원이
있는데 없다고 나오고 한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서 제가 6개 외고를 다 조사했습니다. 다 물어서 확인한 겁니다. 전자칠판이 있는 외고가 2곳입니다. 대원이 있고요. 명덕 있습니다. 명덕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한영은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에는 이게 또 잘못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기숙사는 2곳이 있습니다. 대일이 있고 명덕이 있어서 부모하고 사이가 좀 안 좋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있는 외고를 선호하시는데, 이것도 좀 경우가 달라요. 대일은 있는데 입소자가 반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명덕은 거의 80~90%가 처음에 입소를 합니다. 대신에 기숙사비가 월 한 40여만 원 추가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오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게 생각만큼 기숙사 관리가 촘촘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본인의 그 지휘하에, 컨트롤 하에, 관리 감시 하에 두는 것만 좀 못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점점 학기가 지날수록 나오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숙사가 없어서 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됩니다. 이제 통학 셔틀버스는 다 있습니다만 애가 체력이 나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앞에 기준에 아이의 체력과 뭐 사주, 뭐 인간성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일단 집 가까운 통학거리가 좀 걸어서 갈 수 있는 괜찮은 일반고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제 외고들은 그 동네에 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기숙사도 찾아봤고요. 남학생 비율도 또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외고들은 전반적으로 남학생 비율이 낮은 걸로 유명한데 그나마 대원이 높은 편입니다. 29%, 30% 정도가 남학생이 되고, 나머지는 비슷비슷합니다. 23, 24, 25, 뭐 서울외고 좀 높네요. 그리고 이화외고는 없죠. 여긴 여고입니다. 외고면서 여고입니다. 네, 그래서 0%다. 그리고 이제 학비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월 한, 그 기숙사 없는 학교는 분기에 한 200 안팎이니까 이제 3달에 200이니까 60~70만 원 드는 거고, 기숙사를 보내시는 경우는 100 이상 보면 되죠. 월 이제 40만 원 이상이 추가가 되니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외교 교육과정은 사실은 조금 단순한 편이죠. 아무래도 이과가 없으니까 단순한 편입니다. 여기 학교 알림이에 교육 활동에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에 큰 글씨로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미 여러 대학,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는 해야만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저희 카페에다가도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상경계열 쪽을 가려고 하면 1학년 1학기 때는 어떤 과목을 하고 2학기 때는 어떤 과목. 물론 이제 1학년 때는 선택에 별로 폭이 없죠. 되게 학교 지정, 공통이 많으니까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데 2, 3학년 때부터는 계열별로 적합한 과목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상경계열이니까 보세요. 문과인데도 미적이 있잖아요. 미적이 있죠. 이미 서울대 발표 훨씬 이전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여기 경제 과목, 탐구에서는 경제가 있죠. 네, 물론 학교에 없는 과목일 수도 있어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없어서 본인은 무슨 시도를 했는가, 뭐 그런 부분을 뭐 자기소개서라도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자기소개서도 없어지는 마당이니까 더 중요해진 게 이 교육과정인 거죠. 이게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개설되어 있는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원외고도 확정은 아닙니다만 미적을 깔 것을 심각하게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거죠. 네. 제가 최근까지 통화를 해봤는데 논의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제 원서 접수 앞두고는 뭔가 발표를 하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문계열은 미적을 안 해도 됩니다. 3학년 때 지금 보시면 1학년, 2학년은 비슷하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3학년 때는 독서, 뭐 영어 독해와 작문, 영미 문학 읽기 이런 거 중요하죠. 수능에는 도움이 크게 안 될 수가 있어서 뭐 요거 대신에 요즘은 이제 잔머리를 씁니다. 심화 영어로 뭐 바뀌기도 해요. 과목을 매해 조금씩 좀 달라집니다. 수능 준비에 더 적합할 수 있도록 과목을 뭐 바꾸기도 합니다. 네, 인문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반고도 그렇고 외고도 다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술 계열인데 요즘에 뭐 테크노 아트니 아트 앤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약간 융복합적인 거 다 공통적으로 컴퓨터도 소양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건데,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학은 소수 선택 과목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선택자가 적으면 등급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라고 해도 도전적으로 선택해서 성적이 나빠진 학생, 혹은 여기 두 번째 학교 여건상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어서 과목 선택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던 학생, 그러니까 학생 수가 너무 적다든지 지방 학교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는 그나마 인프라가 있고 인터넷 강의 공동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지방 학교가 심각한 문제죠. 이렇게 선발한 학생이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공개되지 않은 연구도 있다. 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교육 과정 쪽에 저 높은 배점을 두고 고등학교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학교 알림이도 보고 이런 설명회도 들으시는 거죠. 외고 교육 과정을 제가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고 편이니까요. 외고 교육 과정에서 두드러진 건 수학이 기준 단위보다 적습니다. 지금 기준 단위는 8단위니까 원래 1학년, 2학년 다 4교시씩 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수원, 수투 3시간, 3시간. 2학년 수원 3시간, 3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고보다 1시간씩 적은 겁니다. 외고가. 그래서 수학 공부를 덜 하고 싶은 사람, 수학 공부를 1시간이라도 덜 하는 게 행복한 사람은 외고가 해방고가 될 수 있고 성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확통도 3학년 때 하고 미적은 없다. 근데 이걸 이제 개선할 걸 논의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과생이 한 명도 없으니까 문과생의 성지이자 해방고가 된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제2외국어하고 영어가 시수가 뭐 절반이 넘죠. 아까 제가 고등학교 수업 시간의 절반이 외국어입니다. 외고는 영어와 전공어를 한 과목이 30시간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전체 수업의 영어와 전공어가 절반 이상이다. 수학을 안 좋아하고 영어, 외국어가 공부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학생들한테는 외고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이제 고민들 하시는데 사실은 질문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고에 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의 첫 번째는 유불리가 아니라 우선은 외국어 공부를 좋아해야 됩니다. 네, 외국어 공부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해도 쥐가 안 나야 됩니다. 예. 왜 오래 하는 거 이게 적성이지 않습니까? 적성이고 그 부분이 저는 입시 유불리보다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맞으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외고도 분명히 서열이 있습니다만 불리한 외고에 가서도 서울대를 잘 가거나 입결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면 외국어 공부 자체가 부담 있고 원치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외고에 가서도 입시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외고 선택의 저는 첫 번째 요소로 봐야 된다. 유불리가 아니라 우선은 외국어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거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재학교 가면 가서 하는 수업의 절반 이상이 수과입니다. 수학하고 과학이에요. 그게 부담되고 60% 가까이 됩니다. 그게 힘들고 부담된다면 유리하다고 해서 그 영재학교를 갈 일이 아니고 과거에 갈 일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불리보다 먼저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외국어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거 공부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게 저는 선택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일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일반고는 이 학교는 그 숙명여고입니다. 숙명여고는 여고인데도 문과반, 이과반이 똑같거나 어느 해에는 이과반이 한 반이 더 많을 정도로 이제 이과생 좀 친화적인 일반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때 합니다. 2학년 때. 예, 3학년 때 보통 하잖아요. 외고도 3학년 때 하는데 여기는 2학년 때 이렇게 2시간이 깔려 있고. 수학은 아까 말씀드린 다 4시간 하고 수원, 수투도 4시간, 4시간씩 하니까 아까 본 외고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숙명여고를 보고 역사와 전통의 명문 고시원이다. 네, 분위기 아주 좋겠죠. 여고 학생이니까 아주 뭐 제일 좋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지망을 해도 숙명여고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20%가 넘겠죠. 여기는 쓰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확통이 여기 보시면 저 아래 빨간색 학교 지정입니다. 이건 선택. 이과 애들도 확통을 해야 돼요. 문과는 필수고 학교 지정으로 2학년에 배운다. 네. 그러니까 진도가 좀 늦다. 그러면 숙명여고 문과에 가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과 애들하고 또 같이 내신 산출을 할 거 아닙니까? 이과 애들하고 같이. 그러면 체급이 하나 높은 애하고 말하자면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과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3학년 때 선택 과목도 보면 경제, 수학, 미적분, 영미, 문학, 읽기가 이렇게 선택 과목에 있죠? 여기 택 일로 돼 있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영미, 문학, 읽기는 뭐로 바뀌었냐? 이게 심화영어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능 준비에 아무래도 문학보다는 심화영어가 뭐 EBS 수능 교재든 뭐든 수능 대비하는데 좋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 이과의 경우는 미적분하고 기하 이렇게 하게 되죠. 최근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문과는 보통 이제 심화 영어나 국어 고전 읽기 할 것 같지만 최근에 이제 상위권 중에서도 상경 계열 할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화 영어를 안 하고 미적분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들하고 같이 내신 산출하는 미적분에서는, 또 미적분은 아시겠지만 그 기하처럼 진로 과목이 아니에요. 일반 선택 과목이니까 등급이 떠요. 1에서 9까지. 기하는 진로 과목이니까 안 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그러면 등급이 굉장히 못 받을 텐데 미적분을 해서, 여기 보시면 미적분을 해서 이과 경쟁을 하고 등급을 잘못 받더라도 나의 패기를 보여주겠다. 3등급 하더라도 정상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 대학은 알아줄 거다. 나의 순정, 나의 자존감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숙명여고는 숙명여고에 가서 이렇게 했다가 3등급이 아니라 5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최상위권이 아니면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일반 선택 과목보다는 이제 경제 수학을 하면 요거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니까 성적 그게 A, B, C로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고교 선택의 배점표에서 조정을 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요 5가지 항목 중에 어느 걸 중요시 여겨도 잘못이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우리 애한테는 이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 인간성 중요하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이 고등학교에 가서 얘는 가면 안 된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점을 5개니까 20점씩 놓으셔도 좋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더 중요한 것은 높은 배점으로 만들면 돼요. 대학이 그렇게 똑같이 합니다. 이 5가지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교 선택 셀프 진단표입니다. 요거만 가지면 이제 스스로가 이 배점도 어머님들, 학생들 마음대로 매기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다양하게 다르게 해놨습니다. 아이의 사주, 지력, 체력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20점, 19점, 18점, 17점 점수 차이를 좁히는 겁니다. 아주 거의 차이가 없게. 그 다음에 장래희망 이미 정해졌다. 그럼 그냥 다 같은 점수를 놓으면 이 항목은 변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학에서도 고려대학교에서도 계열적합형과 학업 우수형의 배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계열적합형은 계열적합성이 배점이 크고요. 40점이고 학업 역량이 20점이고, 반대로 학업 우수형은 학업 역량이 40점, 계열적합성이 20점입니다. 뭐 비슷한 경우가 뭐 중앙대학교의 다빈치 인재 전형은 어떻습니까? 다빈치 인재 전형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탐구 이런 거를 골고루 20점씩 5개를 20점씩 골고루 뽑는 게 다빈치 전형이고요. 탐구형은 전공 적합성이나 탐구 경험 이런 것을 배점을 높게 해서 5개를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한테 중요한 요소는 저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교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해서 저는 이거 배점을 제일 크게 본 겁니다. 20점, 15점, 10점, 5점, 0점도 있습니다. 0점.
이러는 건 배점 차이가 크니까 결국 이걸로 인해서 선택이 되겠죠. 이건 개고요. 합계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비공개하는 대학에서 점수 채점하는 이 표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대학의 배점표를 우리 고교 선택 배점표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어떻게 배점한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해보면 이게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꿔보면 또 어느 고등학교가 넘버원이 되고 어느 외고가 탑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 난 결정장애다. 난 햄리시아. 이러면 이제 저희 학원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은 앞으로 제가 오늘 이게 끝났습니다. 다음 편은 남고시 편, 영어편 18일날 대일 외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10월 18일에는 저희 작년에 저희 대일 학생들이 서울대 자유전공에 둘이나 갔고 잘 된 경우가 많아서 지금 1학년입니다. 1학년 학생이 와가지고 2명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하고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모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설명회를 10월 18일이니까 다음 월요일이네요. 두 명이 서울대학교 대일 외고 출신에 그래서 이제 외고 특집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어학원이고 그래서 외고 문의가 많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대일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대원, 한영, 이화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할 생각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남고, 여고, 공학 특집 또 인기 전사고 F4라고 하죠. 그런 학교들도 하나씩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선정 시리즈입니다. 고교 선택의 정석 시험부터 매주 하게 됩니다.